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그 반장한테 미리 말해두는데, 여러분들 오늘 활동 위해서 이렇게 짝지어가지고 두 명씩 짝지어서 앉아달라고 했는데, 여러분 다 잘 앉아주셨네요. 그러면 출석 확인할게요. 네, 다 와줬고, 그러면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2교시 수업이라서 다들 아직 잠에서 덜 깬 것 같은데, 그래도 기운 내서 수업 들어주세요.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에 있어서는 저번에 이어서 4단원 갈등을 넘어 소통으로 부분에서 소단원 2단원 배려하며 말하기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 저번 차시에 뭘 배웠는지 먼저 회상해보는, 생각해보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대단원이기 때문에 연결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니까요. 네, 저번 차시에 뭘 배웠는지 다들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나실까봐 이렇게 그림 자료 두 개를 선생님이 준비해 왔어요. 근데 보면 이제 자전거 만지고 있는, 뭐, 시장에서 만지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누가 자전거를 훔쳐가는 듯한 이런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들 이러면 작품 하나 떠오르셔야 돼요. 네, 밑에 써 있듯이 저번 차시에는 박완서 작가의 자전거 도둑, 자전거 도둑 작품에 대한 학습을 진행했었죠. 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혹시 질문해도 될까요? 저번 배운 내용에 대해서. 네. 첫 번째로 자전거 도둑. 이 작품 내에서는 되게 많은 갈등이 보였어요. 소설 내에서. 네. 그러면 어떤 갈등이 있었을까요? 이 작품 내에서. 혹시 얘기해 볼 사람 있나요? 네. 맞아요. 그 주인공 수나미와 그 상회 주인 간의 갈등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수나미가 자전거를 차에 부딪히고 나서 그 차 주인 신사와의 갈등도 있었고, 나중에는 수나미의 내적 갈등도 있었죠. 자전거를 훔칠까 말까 이런 내적 갈등도 보였습니다. 이렇게 이 소설 자전거 도둑 안에는 여러 가지 갈등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수나미가 이 내적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수나미는 자전거를 훔쳐가기로 결정을 했죠. 네, 이렇게 수나미는 내적 갈등을 해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 진행돼서 학습 활동 같은 거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과 했던 학습 활동. 근데 어떤 학습 활동이었냐면, 내가 수나미였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어떤 식으로 갈등을 해결했을까? 이런 식으로 내 삶의 그 소설 속의 문제를 갈등을 적용시켜보는 이런 학습 활동을 저번 시간에 진행했었습니다. 네, 그때 여러분들의 되게 다양한 답변이 나왔는데요. 네, 혹시 기억나는 학생 있나요? 내가 수남이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네, 잘 말해줬는데요. 네, 저 학생은 이제 내가 수남이었다면 자전거를 훔치지 않고 자동차 그 신사에게 가서 잘못을 빌었을 것 같다. 네, 이런 식으로 되게 여러 가지 내 삶의 그 소설의 주인공의 갈등을 적용시켜 본 결과 되게 여러 답변들이 나온 걸 알 수가 있었죠. 네, 이렇게 저번 시간에 활동을 했습니다. 네, 계속 이어나가서 좀 정리해보자면 이 자전거 도둑을 통해서 갈등의 전개, 갈등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밑에 그림자를 보시면 수나미와 상의 주인, 수나미와 신사 갈등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그 다음에 이 갈등이 어떻게 해결됐는지 밑에 그림 보면 수나미가 내적 갈등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네, 이렇게 수나미의 내적 갈등이 결국에 나중에는 해소가 됐잖아요. 어떤 해결 과정을 거쳐서 갈등이 해소됐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학습해 볼 수가 있었고요. 또 본인의 삶에 적용시키기. 네, 내가 수남이었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이 소설 속의 갈등과 문제를 본인의 삶에 적용시켜 보는 방법. 그래서 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지, 나는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지, 이런 식으로 본인의 삶에 적용시켜 보는 학습 활동을 진행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에서는 이 세 번째, 본인의 삶에 그 갈등을 적용시켜 보는 방법. 본인의 삶에 갈등을 적용시켜서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지. 이런 부분에 중심을 둬서 학습을 진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문제 상황을 좀 던져주려고 해요. 여러분들 나이대에서도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 상황이고 여러분들 주위에서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이에요. 네, 첫 번째 그림 보실게요. 네, 남자가 딱 말하네요. 야, 김소연, 지금 몇 시야? 묻죠. 그 다음에 여자가 진우야, 미안해. 소연이가 말하는 것 같네요. 진우야, 미안해. 오는 길에 사정이 생겨서. 그랬더니 진우가 사정은 무슨 사정? 네가 게을러서 그런 거지. 그러자 이 소연이가 감정이 상해가지고 좀 그렇게 얘기하니 그리고 너도 약속 시간에 자주 늦잖아. 그러면서 둘은 갈등을 빚기 시작합니다. 갈등을 맺기 시작하죠. 싸운다는 얘기예요. 그 진우는 그래서 뭘 잘했다고 내 핑계를 대고 그래? 화를 내죠. 그리고 이 얘기를 들은 소연이도 결국엔 화를 내게 되죠. 내 핑계가 아니라 사실 그렇잖아. 이런 식으로 서로 갈등을 맺게 돼요. 이건 뭐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뭐 약속 장소 뭐 따로 약속을 잡아서 뭐 학교 밖에서 이렇게 만남을 가진다고 했을 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죠. 네. 여러분들은 제가 이 문제 상황을 던져줬을 때 이 문제 상황이 왜 발생했을까? 어떤 이유 때문에 발생했을까에 대해 생각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조금 중점을 둬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 요즘 여러분들 유튜브 되게 많이 하셨죠? 네, 요즘 여러분들은 중학교 1학년이지만 제 주위에 그 초등학생 분들, 초등학생 아이들 좀 보면 굉장히 유튜브를 좀 많이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굉장히 유튜브에 친숙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뭐 저도 유튜브를 하다 보면 댓글을 이렇게 쭉 보는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갑자기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공격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제가 좀 욕이 좀 수위가 심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적합하지 않을 것 같아서 가려놨는데 아 진짜 땡땡 순이 이 유저 이름을 말하는 것 같아요. 뭐 땡땡 못하면서 말은 땡땡 맞네 땡땡땡이 이게 욕이에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공격적인 욕을 합니다. 그러자 이 유튜브의 주인은 당연히 기분이 나쁘게 되죠. 그래서 님은 게임 잘하시나? 게임 못해도 좋아서 하는 거겠죠.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도 못하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감정이 상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갑자기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응, 니, 뭐뭐.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일 거예요. 굉장히 안 좋은 단어인데 이런 식으로 또 갈등이 맺어집니다. 유튜브에서, 인터넷 상황 속에서. 네, 이 두 번째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갈등이 어쩌다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중점을 둬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좀 극단적인 상황이긴 한데요. 네, 이 뉴스를 가져와 봤는데 사이버 폭력에 목숨 끊은 학생, 죽음까지 조롱한 가해자라는 뉴스 기사입니다. 영상 기사죠. 네, 이거의 내용이 뭐냐면 이 영상을 다 보여주기는 너무 좀 자극적일 것 같고 내용을 약간 발제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리자면 한 학생이 원래 친하던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 친한 부류가 있었는데 갑자기 사이가 틀어지면서 공격적인 언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 카톡에 막 단체 톡방에 초대해가지고 갑자기 막 욕을 하고 공격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보시면 페이스북에서도 굉장히 사과 안 하면 네 학교 찾아가서 뭐뭐뭐 해버릴 거다. 효과 넣어서 사진 찍었는데 이렇게 생김 굉장히 공격적인 단어를 사용하죠. 결국엔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이 학생이 굉장히 고통스럽게 되죠. 공격적인 굉장히 욕 한마디만 들어도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고 막 그러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버틸 수 없어가지고 결국 죽음을 택하게 되죠.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주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을 가져와 봤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이러한 갈등 상황이 어쩌다 발생했을 것 같아요?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왜 이러한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공격적인 언행들,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언행들, 상대를 깎아내리는, 무시하는 굉장히 공격적인 언행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첫 번째 상황 보시면 이 진우가 굉장히 그 소연이를 공격하고 있고 배려하지 않고 있고 이 두 번째에서도 이 영상 제작자한테 욕을 하고 있고
배려하지 않는 굉장히 공격적인 언어를 보이게 있죠. 네, 이러한 공격적인 언어, 남을 배려하지 않는 이 상황이 언어 폭력이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갈등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남을 배려하는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이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갈등 상황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만약 아까 첫 번째 그 지각한 그 소연이한테 괜찮아. 나도 얼마 안 기다렸어. 많이 기다렸든 조금 기다렸든 이런 식으로 남을 배려하는 언어를 사용했다면 그 둘의 갈등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겠죠. 두 번째에서도 유튜브에서도 남을 배려하는 영상은 참 좋은데 실력이 약간 좀 이 부분에서는 차가 벽에 부딪히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좋은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남을 배려하는 언어를 사용한다면 그 갈등 상황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생각 여기를 진행했고 학습 목표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학습 목표는 여러분들도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읽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네, 언어폭력의 문제를 인식하고 상대방을 배려하여 말할 수 있다라는 게 오늘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 중에서 어떤 활동을 진행하게 될 건가? 네, 첫 번째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상대를 배려하는 말을 사용하여 대화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상대를 배려하지 못해서 발생한 갈등 상황을 배려하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그 갈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제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에 진행하면서 학습 목표, 상대를 배려하는 방법, 언어 폭력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언어 생활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학습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약 학습 목표에 도달하게 된다면 저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이 될 것 같으냐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중학교 1학년이지만 점점 성장해 나가면서 여러 사회 속에서 갈등 상황을 맺게 될 수도 있어요. 누구하고는 싸우게 될 수도 있고 누구하고는 엄청 친하게 지낼 수도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남을 배려하는 공격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존중하는 이런 언어 생활을 함으로써 여러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사람이 되는 이 사람은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이런 인식을 받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하게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그런 사람이 돼가는 걸음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업을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 대략적인 수업의 흐름, 이 활동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 건가 여러분들에게 그 흐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활동들은 대부분 이제 짝 활동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짝꿍하고 진행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수업 시작하기 전에 전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짝을 지어서 앉아달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네, 잘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 건가? 첫 번째로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을 구분해보는 이런 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배려하는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미리 발생해 있던 갈등 상황을 해결해보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될 거고요. 세 번째로는 나의 언어 습관을 되돌아보는 활동을 진행하게 될 거고 네 번째로 앞으로의 바람직한 언어 생활을 다짐해보는 활동 그리고 다섯 번째로 나 전달법으로 내 감정과 정서를 표현해보는 이런 활동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에서는요. 네, 첫 번째 활동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 네, 여러분들이 되게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말들, 단어들을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그 중에서는 긍정적인 말도 있고 부정적인 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한번 구분 지어보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 쓰시는 말들을 중에서 긍정적인 말 꼽아보고 부정적인 말 꼽아보는 이런 활동을 진행해 볼 것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미리 나누어 줬던 활동지에 나와 있는 그 활동 1번에 기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되게 다양한 말들이 있죠. 뭐 안녕 뭐 이런 말들도 있었고, 너 미워 뭐 이런, 너 짜증나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말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네. 뭐 여러분들의 뭐 언어 생활을 조금 생각을 한다면 뭐 비속어 같은 게 좀 등장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적는 거 좀 어려워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이걸 뭐 본인의 언어 생활을 거짓으로 말한다면 뭐 앞으로 나아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뭐 조금 두려워하지 마시고, 좀 꺼려하지 마시고, 비속어 같은 것도 본인이 많이 일상생활에 사용한다 싶으시면 뭐 솔직하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인식하고 나아가야지만 여러분들이 좀 앞으로의 바람직한 언어 생활을 할 수 있게 위해서 좀 나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요. 비속어 같은 것도 조금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다 적어주셨나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해보고 싶은 게, 이 긍정적인 말들을 봤을 때는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혹시? 네, 맞아요. 기분이 좋아지고, 기쁘고, 괜히 막 신나고, 이런 뭐 감정이 들죠. 근데 반대로 이런 부정적인 말, 이렇게 들어봤을 때 여러분들 기분이 좀 어땠어요? 네, 맞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부정적인 말을 되게 자연스럽게 사용하지만, 이렇게 딱 보니까 굉장히 좀 기분이 안 좋아지는 말들이 많죠. 기분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고, 좀 내가 낮아지는 느낌이 들고, 이런 식으로. 좀 별로 좋지 않은 기분이 많이 들게 되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일상 속에서 사용하는 말을, 그 중에서 내가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고 있었구나, 이러한 뭐 나쁜 기분이 드는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고 있었구나, 이러한 점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활동 2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배려하는 언어로 갈등 상황을 해결해보는 방법, 해결해보는 활동. 네, 여기 여러분들 교과서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 옥림이란 친구와 세리라는 친구의 대화인데요. 지금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면, 내 마음대로 무대를 바꾸면 어떡해? 너만 무대 중앙에 있으란 법 있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공격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남을 배려하지 않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이 활동을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들 짝으로 앉았잖아요. 이 한 명은 옥림 역할, 한 명은 세리 역할을 나눠가지고 여러분들이 역할극을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활동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시간은 대략 한 5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뭐 대본을 읽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 대본을 읽어주실 때는 여러분들은 이 부정적인 말, 뭐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인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굉장히 감정을 좀 담아서 실감나게 역할극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진행해 주세요. 네, 다 진행해 보셨나요? 네, 되게 재밌죠? 웃기죠? 네, 이런 것도 되게 활동하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역할극을 통해서 진행하는 거, 특히 이런 대본이 나와 있는 경우에는요. 네, 그러면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옥림하고 세리는 지금 갈등을 맺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옥림과 세리는 왜 갈등을 맺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대본을 통해서 역할극을 해봤으니까 좀 더 이해가 빠르셨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공격적인 이러한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서로의 감정이 상했고 그렇게 갈등을 맺게 되었죠. 네,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이 역할극을 진행했을 때 혹시 여러분들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옥님 역할을 한 친구? 혹시 옥님 역할을 한 친구? 네. 네, 맞아요. 굉장히 기분이 상하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뭐 나를 깎아내리는 느낌. 뭐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았죠. 네, 이런 식으로 남을 배려하지 않는 남에게 공격적인 언행을 사용했을 때 어떻게 됐나요? 갈등이 발생했죠. 왜냐? 기분이 나빴기 때문에. 공격적인 언어로 인해서 내 기분이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게 된 거죠. 네, 그러면 활동지로 넘어가서 활동지 2번입니다. 배려하는 언어로 갈등 상황을 해결해보는 활동을 할 거예요. 어떤 활동이냐면 기존 대본이 있죠. 이 서로를 배려하지 않는 언어를 사용하는 대본이 있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수정해 볼 겁니다. 어떤 식으로 수정을 해보냐면 남을 배려하는 남에게 좀 좋은 어투, 좀 배려하는 언어로 바람직한 언어로 바꿔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좀 어려워할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이 좀 예를 들어볼게요. 옥님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내 마음대로 무대를 바꾸면 어떡해? 이런 식으로 물어보게 되죠. 이거를 무대가 바뀌었네? 혹시 어떤 이유 때문에 무대를 바꾸는지 알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좀 상대를 배려하는 상대에게 좀 공격적이지 않은 말투를 이렇게 바꿔보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대본을 만들어보고 뭐 여러분들 뭐 짝꿍끼리 진행하시는 겁니다. 두 명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대본을 작성해 주시고 그 대본을 토대로 여러분들의 아까처럼 역할극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건 역시 굉장히 감정을 담아서 실감나게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은 한 10분 정도 드릴게요. 네, 제가 좀 지나가면서 좀 둘러봤는데 굉장히 좀 활동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분위기도 아까보다 되게 화기애애 보였고 얼핏 들리는 말들도 굉장히 듣기 좋은 말들이 많았습니다. 네, 활동 진행해본 여러분들도 아마 되게 즐거운 경험이실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처럼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와는 달리 이제 옥님과 세림이 옥님과 세라가 네, 굉장히 사이가 많이 좋아진 느낌이 많이 들죠. 여러분들도. 네,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바뀐 대본으로 역할극을 진행했을 때 아까 역할극과는 무엇이 달라졌나요? 네, 발표해 볼 학생 있을까요? 네, 맞아요. 아까보다 서로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서로를 배려했기 때문에, 서로의 기분이 나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서로를 배려하는 언어,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는 언어를 사용한 대화를 했을 때 갈등이 발생하지 않고 서로의 그 친밀도가 굉장히 올라가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아마 긍정적인 상대를 배려하는 언어의 힘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활동 3번으로 넘어가서요. 이번에는 나의 언어 습관 되돌아보는 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다 아마 핸드폰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여러분들 휴대폰을 사용하시면 되게 많은 인터넷 매체, SNS 같은 걸 이용을 많이 하실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나와 있듯이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친숙하죠. 여러분들 아마 사용하는 친구도 아마 대부분 학생들이 사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아마 모든 학생들이 다 사용할 것 같고요. 본인이 이렇게 핸드폰을 이용하여서 여러분들 핸드폰을 들고 찾아보는 겁니다. 본인이 사용한 언어 같은 거예요. 이 입모양이 나와 있죠. 본인이 사용한 언어 또는
예, 귀 모양이 나와 있죠. 본인이 들었던 언어, 본인이 보게 된 언어. 어떤 언어냐면 폭력적인 언어가 되겠죠. 본인이 이제 카카오톡에서 사용한 폭력적인 언어. 본인이 인스타그램에서 봤던, 들었던 폭력적인 언어. 이런 것을 정리해보는 활동을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네, 이것도 여러분들 활동지 3번에 나와 있습니다. 나의 언어 습관 되돌아보기.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이용하여서 여러분들 인터넷, SNS에서 사용했던 폭력적인 언어, 들었던 폭력적인 언어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언어 습관, 언어 생활을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건 한 시간 한 5분 정도 드릴게요. 여러분들 많이 안 적으셔도 되고 되게 적는 게 부담스러울 거라는 건 여러분들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언어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것을 인지해야지만 해결 방안을 생각할 수가 있고 결국에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부담스러울 거라는 걸 저도 알고 있지만 좀 이번만큼은 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내가 폭력적인 언어 사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 안 사용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라고 해도 선생님이라도 되게 좋은 언어만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굉장히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에는 폭력적인 언어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자신감을 가지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적어주세요. 네, 다 적어주셨는데 이러한 폭력적인 언어를 이렇게 사용할 때는 몰랐지만 이렇게 다시 보게 될 때는 여러분들 기분이 좀 어떠시나요? 평소 사용할 때랑 좀 느낌이 다르시죠? 저도 카카오톡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걸 나중에 보게 되면 내가 이렇게 심한 말을 했었나? 내가 혹시 얘한테 상처를 준 건 아닐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 말고 사용하고 나서 내가 이런 식으로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했구나. 이런 식으로 본인 스스로 인식하는 경험이 굉장히 앞으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활동으로 넘어갈게요. 네. 아까 그 폭력적인 말들을 여러분들이 성질행해 보셨죠? 그 SNS나 인터넷 매체에서 이거를 이제 그림이나 폭력적인 말을 그림이나 또는 순화된 말로 바꿔보는 거죠. 근데 이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굳이 폭력적인 말을 안 사용해도 되는구나.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다른 걸로 대체할 수가 있구나. 폭력적인 말이 순화될 수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도 활동지에 나와 있는 활동이고요. 여러분들이 진행해 주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한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저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고 여러분들도 아마 알고 있거나 사용하는 단어일 거예요. 빡친다 라는 단어가 있죠. 이거를 어떻게 순화해 볼 수가 있을까요? 먼저 순화된 말로 바꿔본다면 화가 난다. 이렇게 충분히 바꿔볼 수가 있는 거죠. 나 오늘 진짜 빡친다. 이게 말고, 나는 오늘 정말 화가 난다. 이런 식으로 충분히 순화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폭력적인 말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또 이거를 그림으로 바꿔보자면, 막 이런 식으로. 충분히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굳이 폭력적인 말을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의사소통은 가능하다. 순화된 말로 의사소통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한 시간 한 5분 정도 드릴게요. 네, 활동 다 진행해 주셨고 여러분들 좀 느끼셨나요? 네, 물론 욕설 중에서는 딱히 순화된 말이 없는 것도 있지만 아마 대부분의 말들은 그리면 순화된 말로 충분히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폭력적인 말을 사용하지 않고 남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고 순화된 말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서요. 네, 다음 활동으로는 앞으로의 내가 이런 부정적인
좀 공격적인 언어 생활을 해야겠구나 이런 걸 인식하고 난 다음에는 앞으로는 바람직한 언어 생활을 해야겠다 다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활동을 통해서 진행될 거고 여러분들 활동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표어 알고 계신가요? 들어보셨나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뭐 화면에 나와 있듯이 뭐 통일 표어라든가 뭐 불조심 이런 표어라든가 이런 걸 좀 많이 공모전 같은 거 이런 걸 좀 많이 했었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익숙할지는 모르겠어요. 혹시 표어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계신다니 다행입니다. 원래 교과에서 여러분들 교과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원래는 남한테 좀 바람직한 언어 생활을 권유하는 표어를 작성해 보는 거였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활동에서 중요하게 다른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언어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자각해보는, 인식해보는 활동이 주가 되었고 앞으로의 바람직한 언어 생활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좀 활동을 바꿔봤습니다. 남에게 권유하는 표어도 좋은 활동이 되겠지만 여러분 스스로 나는 앞으로 이런 언어 생활을 하겠다. 지금까지는 좀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해왔지만 앞으로는 좀 이런 언어 생활을 하겠다. 라는 것을 스스로 다짐하는 표어를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는 한 시간은 7분, 7분, 8분 이렇게 드릴게요. 네, 이것도 저 혼자 좀 심심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활동할 때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라고 표어를 제가 만들어 왔어요. 선생님. 뭐 굉장히 극조한 거라서 아마 퀄리티는 여러분들이 상상력이 뛰어난 여러분들이 더 좋은 표어를 만드실 거예요. 네, 뭐냐면 오고 가는 배려 속에 너도 나도 웃음 만개. 뭔 뜻이냐면 오고 가는 상호작용하는 배려하는 말이 오고 가는 속에서 결국엔 너도 나도 우리는 모두 웃게 된다 라는 표현. 극조했지만 좀 괜찮은 것 같나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차례입니다. 시간 드릴 테니까 앞으로의 바람직한 언어 생활을 스스로 다짐하는 표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활동 다 진행됐고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번 표어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원래 같으면 뭐 다음 시간 되면 좀 잊을 수도 있는데 이번 만든 표어를 좀 기억하시면서 좀 어디 걸어놓고 보시면서 앞으로의 언어 생활을 조금 다짐해간 그런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 활동이에요. 나 전달법으로 표현하는 거. 이거 여러분들 교과서 보시면 적응마당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나 전달법 혹시 들어보셨나요?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처음 듣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나 전달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나 전달법이라는 것은 너가 아닌 나를 주어로 하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 전달법은 본인의 감정과 생각을 전달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나 전달법이 아닌 너를 주어로 하는 문장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기하여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를 주어로 하는 문장은 남 탓이 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너 때문이야. 너 잘못이야. 이런 식으로 너가 주어가 되는 문장은 되게 남 탓하는 느낌이 많이 들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해하고 결국은 갈등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나 전달법은 행동보다는 행동 결과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친구가 물통을 떨어뜨렸어요. 그래가지고 제 발에 찧었습니다. 그 물통을 떨어뜨리는 거는 그 친구의 행동이 되겠죠. 그리고 행동 결과는 제가 발이 찌게 된 거고요. 네, 그래서 말을 한다면 나 전달법으로 말을 한다면 너 왜 이걸 떨어뜨렸어? 라고 그 행동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너가 이 물통을 떨어뜨려서 내 발을 찧어가지고 난 너무 아팠어. 나는 너무 아팠어. 너무 아팠어. 이런 식으로 그 친구의 행동보다는 남의 행동보다는
그 행동의 결과, 자신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는 게 나 전달법입니다. 네, 이 관련해서 여러분들 진행해본 활동은요. 네, 이런 식으로 민수가 그 나 전달법에 굉장히 반대되죠. 너 나와있죠. 굉장히 들어보면 갈등이 발생하기 쉬워. 굉장히 공격적인, 남을 배려하지 않는 언어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앞서 그 역할극 대본을 바꿔봤던 것처럼 이 민수의 잘못된 공격적인 언행을 이 남을 배려하는 나 전달법을 이용한 그 말로 바꿔보는 활동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여러분들 활동지에 나와 있고요. 네, 민수가 말합니다. 너가 내 물통을 떨어뜨려서 내 옷이 다 젖었잖아. 너 때문에 되는 일 하나도 없어. 너는 왜 이렇게 칠칠치 못하니? 너 때문에 하루 종일 젖은 옷을 입어야 하잖아. 다 너 잘못이야. 너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공격적인 언어를 말하고 있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나 전달법을 이용한 방법으로 이렇게 바꿔보는 활동을 지금부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시간은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 5분 정도 드릴게요. 네, 활동 진행되었고, 네, 여러분도 혹시 느끼셨나요? 나 전달법의 효과 같은 걸? 굉장히 언어가 순화된 것 같아요. 언어가 좀 다정해진 것 같아요. 말이 좀 다정해지고 남을 배려하는 이런 표현으로 바꿨다는 걸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수가 있겠죠. 네, 이게 아마 나 전달법의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언어 생활할 때, 뭐 여러 가지 사회관계를 맺을 때, 너의 탓을 하기보다는 나는 어땠다 이런 식으로 나 전달법을 활용하여서 관계를 맺으시면 아마 좋은 관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활동 다 진행되었고, 네, 활동 어떠셨나요? 다들 좀 재미있었나요? 네, 재미있었다니 다행입니다. 그러면 앞서 수업을 좀 되돌아보는 여러분들에게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앞서 이 PPT는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수업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 그렇게 여러분들 활동이 진행되어 왔는데요. 혹시 이 순서 여러분들 기억이 나시나요? 네, 첫 번째로 어떤 게 진행이 됐죠? 네,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활동 1번. 네,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을 나눠보는. 두 번째 활동으로 어떤 게 진행이 됐죠? 네, 배려하는 언어로 갈등 상황을 해결해보는 것. 그 대본을 그 배려하는 언어로 바꿔보는 이런 활동을 진행했었죠. 여러분들 기억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나의 언어 습관 되돌아보는 것. 여러분들 핸드폰을 이용했었죠. 그리고 네 번째로 앞으로의 바람직한 언어 생활 다짐하는 것. 여러분들 저와 함께 같이 표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활동으로 나 전달법으로 표현하기. 이렇게 5가지 활동으로 여러분들 수업의 흐름에 맞춰서 진행이 됐습니다. 네,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학습 목표 다시 되새겨 보도록 할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학습을 마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목표를 이뤄내야 하니까요. 네, 학습 목표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다 같이 말해보고 그랬는데 뭐냐면 네, 언어 폭력의 문제를 인식하고 상대방을 배려하여 말할 수 있다. 네, 이 목표 어느 정도 이룬 것 같습니까, 여러분? 네, 언어 폭력의 문제 인식한 것 같아요? 네, 그죠? 공격적인 언어, 상대를 배려하지 못한 이 언어들은 언어 폭력이 될 수 있고 수많은 갈등을 만들 수 있다. 상대방과 나의 관계를 망칠 수 있다. 언어 폭력의 문제를 충분히 인식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상대를 배려하여 말할 수 있다. 여러분들 그 대본을 바꿔보기도 했었고 나 전달법을 활용해보기도 했었죠.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충분히 오늘 배운 내용을 통해서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학습 목표를 이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안 좋은 소식이지만 과제 하나 드릴게요. 네, 나 전달법을 활용한 활동인데 한 가지가 빠졌어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게. 그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민수의 말을 바꿔보는 경험을 했었죠. 근데 이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언어 생활을 내 상황 속에 적용시켜보는 방법.
이 내 삶 속에 적용시키는 활동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민수의 말을 바꿔봤지만 그를 넘어서 나 자신에게 적용시켜봐서 내가 어떤 있었던 일을 나 전달법을 활용하여 말하는 한 글을 작성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활동지에 나와 있어요. 행동이나 상황. 뭐 예를 들어서 수지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수지가 길을 가다가 어깨를 부딪혔습니다. 저와 팍 부딪혔습니다. 내가 받은 느낌 아팠습니다. 그래서 나는 수지 너가 앞으로 이런 거에 좀 길 다닐 때 휴대폰 안 보고 이어폰 안 꽂고 좀 주의해서 걸었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제재를 통해서 한 가지 글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남에게 말하는, 수지에게 말하는, 예를 들면 수지야 안녕, 뭐 너가 지난날 저번 주에 복도에서 나 어깨를 부딪혔어. 근데 그때 나는 굉장히 아팠어. 그래서 나는 너가 앞으로 사람 많은 복도를 지날 때에는 이어폰을 꽂지 않고 핸드폰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좀 주의하면서 걸었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말하는 글이 하나 완성될 수가 있겠죠. 네, 이 글을 작성해 오는 게 여러분들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다음 주 수업에는 어떤 게 진행될 거냐면요. 네, 여러분들 앞에 이 단어들이 보이시죠? 그거, 동사, 먹는다, 대명사, 나무, 예쁘다. 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은 단어를 사용해요. 근데 그거의 품사가 뭔지, 그것 같은 경우에는 대명사가 되겠고요. 나무 같은 경우에는 명사, 먹는다 같은 경우에는 동사, 예쁘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형용사. 이런 식으로 모든 말에는 품사가 있습니다. 이 품사의 종류, 그다음에 품사의 특성, 동사의 특성, 형용사의 특성, 대명사의 특성,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다음 수업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업 듣느라 고생했고요.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